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바닥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아직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5명은 2025년 이후 집값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임대료 상승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심권역 오피스에서의 임차인 이탈과 강남권역 오피스 빌딩의 공급으로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3%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업체의 지난달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지난 2월보다 48.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1%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걸 느끼시나요? 오늘처럼 날씨가 좀 비가 오거나 흐릴 때 삭신이 좀 쑤시면 내가 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도 하고 또 아침마다 챙겨 먹는 영양제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저도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정말 많은 영양제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영양제는 바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이 기본적인 것들 아닐까요? 거기에 잘 투자까지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양제가 되겠지요. 여러분께 영양제 같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할 테니까요. 나누고 싶은 고민 이야기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비가 와서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까지 흐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사가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누구인가는 기회인데 누구인가는 불행이고 누구에게 불행이 누구인가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늘 기회 속에서 또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어떤 불행도 빨리 가고 좀 더 큰 기회가 다가와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거리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고민 많지요.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지금 좀 더 상급지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달려오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저도 뛰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지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 상황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 힘든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 무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는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준비했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 특히 요즘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면 하락한다, 더 바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월에 바닥은 이미 갔고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땐 지금이 이제 서서히
내 부동산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당장은 돈이 오르고 금방 많이 오르는 것들을 이런 시기는 오히려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산 것들이 안 오르고 서서히 다지기를 했다가 많이 오르는 게 좋지요. 우리도 항상 땅을 다지고 썰애질을 하고 또 농번기에 모를 심듯 이 부동산이라는 세계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씨앗을 뿌려서 결실물 수확을 하고 또 수확물을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한 걸 가지고 또 모아서 내 집, 내 편안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투자하셔서 또 다가올 2025년, 26년 또 가격 상승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 못하면 경험이 없어서 25년, 26년이 되더라도 불안에 떨고 그리고 또 다시 폭락하냐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는 충분한 관심과 트레이닝, 연습과 훈련에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운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굉장히 이제 겨울이 끝난 그런 시점에서 잘 썰애질을 하고 이 부동산 삼각한 그 지역에다가 자그만한 땅이라도 만들어서 물도 좀 채우고 내 돈을 좀 씨앗을 뿌려서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 맺으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내 집 마련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입 달려 있으면 다 말합니다. 옥석 가려서 잘 투자하라고. 그런데 도대체 이 옥석이 도무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옥석은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 옥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적 옥석 그리고 지역적 옥석 그다음에 심리적 옥석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은 아파트냐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냐 아니면 빌라냐 상가냐 지식사냐 이런 이 종목별 옥석도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이 심리적 옥석과 시간적 옥석을 잘 구분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심리가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갈 때 심리다. 그리고 지역적 이런 옥석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역적 옥석. 만약에 지금 바닥을 쳐서 가격이 오른다면 어디부터 오를까요? 저기 지방부터 오를까요? 경기도부터 오를까요? 인천부터 오를까요? 서울부터 오를까요? 물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싼 물건들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서 거래량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른다 이런 추세선을 그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서울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면 또 다시 규제 들어가면서 경인지역 오르고 경인지역 규제 들어가면서 지방 또 오르고 지방까지 규제 들어가면서 가격이 철퍼덕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8월 2일에서 약 30여 차례 30회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규제를 했습니다. 이제 규제가 31번으로 늘어나나요? 지금 작년 2022년 12월 22일부터는 어떤 노력을 하죠? 경기 침체 너무 힘들고 서민 경제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이제는 일전은 트럭들 시멘트를 알고 레미콘을 흘러나는 이러한 먼저 트럭 회사들이 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골재 회사 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부들 쉽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쉽니다. 건설 현장 관련된 많은 인부들 쉽니다. 거기에 관련된 설계 감리 쉽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쉽니다. 도배장판 쉽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쉽니다. 지금 다 쉬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침체기에 세금을 걷어야 되고 국가 경제를 해야 되는데 세금은 우리나라의 세금의 어떤 비중 20, 30%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고 부동산 부자 된 사람들 욕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있어야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원 없고 그리고 대기업들 수출만 의존하고 그러는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뭐 매출 영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 유명한 S모사도 9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자체도 운영해야 되고 국가도 운영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죠? 이제는 만들어졌던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규제 풀고 있는 이 발목들 하나하나 말뚝들 대못들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규제를 풀게 된다면 과연 어디부터 오를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핵심 지역,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특별시 이런 데부터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르고 나면 비싸지니까 서서히 서울에서부터 멀어지는 지역까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일정 지역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왜 포기를 해야 되죠?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제 2070년도 약 50년 정도 흐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 3,8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안 사는 동네는 사람이 없어지고 일본이나 뭐 요코하마나 아니면 뭐 여러 그때 70년대에서 80년대 만든 신도시들 많이 없어졌죠. 다마시티에 가면은 1000세대의 아파트를 약 100명의 어르신들이 살면서 텅 빈 곳에 트럭 푸드카가 오는 거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자체들이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면 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 어디로 나와야 되죠?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 앞이 어디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인 지역과 서울이죠. 이렇게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일부 한강 이남 남쪽 뭐 광명 그다음에 안양 인덕원 평촌 그다음에 뭐 판교 분당 성남 교산 미사 이런 지역이 좀 더 광의의 서울이 되어 가겠죠. 이런 지역들이 서서히 오릅니다. 어디부터 오른다? 서울에서부터 그런 광역적 서울로 갔다가 경인 지역 가고 일부 지역은 영영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역적 옥석은 대도시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은 가격이 나중에 많이 오르고 쩔쩔 맬 때 너무 비싸서 갈 때 그때 지방으로 가는 거고 가급적 지방은 돈의 흐름이 안 가는 걸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와 직장 문제로 많은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학군과 직주 근접 지역이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학군과 직주 근접 지역의 노주거 지역들 지금은 정말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그러나 역세권이면서 강남 가깝고 그리고 또 광화문 일대 도심과 가깝고 영등포 여기가 가까운 그런 일대 지역들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의 아파트 경제가 형성되고 학군 형성시키고 그리고 직장 있으면 그 지역들의 가격이 오르겠죠. 이런 데서 옥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제는 지금은 가격이 비쌀 때는 지하철, GTX 타고 멀리 가서 살겠지만 어느 정도 돈 좀 벌게 되면 서울로 나와서 살고 거꾸로 출퇴근하겠죠. 그래서 교통 광역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주의를 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석은 교통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학군과 직주 근접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옥석 가리기 쉽겠다. 그리고 시간적 옥석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항상
이런 거죠. 내릴 때는 역 V자 그리고 오를 때는 W자를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죠. 항상 2010년, 11년 바닥을 치고 2012년, 13년 2년간 조정기 W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가격이 올라서 2021년 가격 최상 때리고 그 다음 역 V자로 내려갔죠. 항상 내릴 때는 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래량을 잡는 그러한 규제로 잡기 때문에 거래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폭락을 이룹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놔뒀다라면 이것은 그냥 완만한 그런 타원형을 그리고 갈 텐데 항상 규제를 가지고 거래를 멈추기 때문에 규제가 극에 달하면 거래가 뚝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은 최악의 해죠. 그래서 약 30-40%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30-40% 내려가지고 오히려 1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15% 옥석을 가면서 올랐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락주의자지 아무런 데이터도 근거도 없어요. 그냥 폭락한데. 그래 물어보면 뭘로? 갖고 있는 감으로. 항상 투자를 해보고 뭐 돈을 벌어봤어야 오르는 감을 알죠. 자기가 건물을 지어봤어야 아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끔찍하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60평짜리 빌라 건폐율 따져서 뭐 하다 보면 약 용적률 받고 하면은 한 135평 정도 짓습니다. 과거에 7억 5천 8억 평당 550 좋게 지려면 600까지도 가지고 지었는데요. 지금 건축비, 철급과 자재비, 인건비 어마무지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900, 9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려 가격대가 50% 이상이 올랐거든요. 건축비 오른 거 생각하고 거기에 땅값, 꼭 땅값도 무슨 뭐 저쪽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급을 하기 위한 땅값. 서울에 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단독주택 그리고 뭐 기존 여러 가지 뭐 연립주택들을 사가지고 지어야 되죠. 결국은 서울에서 공급하고 빌라를 공급하고 하지 않은 땅값 올랐죠. 그다음 그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빌라와 단독주택을 결국은 동의서 받아서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비 보내야 되고 이주비 보내야 되니까 이자 올랐죠. 그다음에 그것도 아파트 가격 상승비죠. 거기에 또 건축비 올랐죠. 그것도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죠. 결국은 가격이 올랐어요. 이제 정말 30평대 아파트 팔고 가지고 이제 건물 땅값 계산하고 하면 못 지어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 있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더 이상 폭락은 없다. 제가 폭락을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기 완전 침체해서 규제 풀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인건비, 건축비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 정말로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심리적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규제에 의해서. 왜? 규제도 있었고 거기에 또 대출 금리 올랐죠. DSR로 잡아서 대출 못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만 했어요. 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뭐에다 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지금 뭔가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집 팔려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은 서민들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안 살아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적 옥석으로 봤을 때는 규제 해제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돌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도배 장판하는 집도 벌어야 되고 나름대로 트럭 이삿짐 센터도 벌어야 되고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은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내려서 이자도 오늘 고정금리 오늘 금리 변동 없다고 확정 지어졌죠. 금리 기준금리 3.5%로 이 3.5%는 건전한 저는
기준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은행의 저축, 정기적금 금리는 지금 현재 3.5% 낮은 3%대로 3점 초반으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지금 대출 금리도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그래프를 한번 참고 좀 보시고요. 요 그래프에서 가격이 오를 때 전셋값 이제 올라가면 아파트 투자 기간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다음 아파트 공급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개발 지분들 가격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서는 아파트를 팔고 이게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빌라 투자 시기가 됐다가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에서 W자 그리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2025년부터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3년에서 24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찾아야 될 게 급매물 나오는 걸 봐야 되고요. 아무 데서나 급매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아파트가 이대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이제 내 집을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겠다. 분명히 잘 나오겠죠. 누가 급매물 내놓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좀 더 상급질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살 집을 정해놓고 내 걸 빨리 팔고 또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급매물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2023년과 4년은 가격이 조정기는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옥석을 가려서 급매물이든 좋은 매물을 선택해서 사놓는 거죠. 그리고 오를 때 기쁨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번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2023년과 24년은 좋은 물건 옥석 가려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과거 모 시장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약 5만 세대를 지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걸 다 해제시켰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어떻게든 공급력을 맞추려고 하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과 동의하고 이주하고 건물 짓고 이게 10년 안에 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통해서 좀 공부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모아타운 재개발 15년 투자하느니 모아타운 7년짜리로 2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방식에 대한 옥석 가리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부동산 규제가 풀릴 거고 경기 침체 활성화를 할 거고 금리는 안정시킬 거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조정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간 2년 동안이 농번기 기간이고 2025년부터는 결실을 맺은 상승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서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옥석을 가려서 좋은 걸 선택하시고 특히 무조건 아파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가 부족한 시기에는 새 양질의 아파트를 찾는 시기니까 역세권, 직주, 학군 그런 데를 찾아서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 옥석이죠. 심리적 옥석은 심리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 가격과 묻지 않고 프리미엄을 많이 형성시키려고 하는 곳들이겠죠. 그런 데는 상급지에 대한 선호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지방, 어느 도시를 투자할 때 그 지역에는 항상 상급지가 있고 나름대로 좀 중급, 하급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상급지로 지금 내 걸 갈아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급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중급, 하급 정도로 하니까 먼저 지금 이 농번기 시기에 상급지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개발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 집 양질의 아파트 25평, 30평, 34평 나오는 걸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은 1988년에서 93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없는 거 15에서 18층짜리 용적률 215에서 235 이하의 그러한 재건축을 사셔가지고 하시고요. 용적률만 너무 보지 마시고 세대 수가 너무 많은지 그걸 좀 하셔가지고 사업성 따지지 마시고 가격이 많이 오를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 지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자금 여력이 없는 우리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우리 20대 또는 30대 초반 여러분은 무주택이니까 세대 분리를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는 옆에 자그마한 뭐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원룸이든 사시면서 청약저축 요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약저축은 경쟁률이 많이 세졌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 시작하는 분들 가점제 그동안 가점제 서울에서 받으려면 13, 15년 무주택으로 해야 그리고 아이도 둘 있어야 65점, 67점 받아가지고 아파트 당첨이 됐었는데 이제는 60제곱미터 이하, 24평 이하의 소형 주택도 60% 과거에는 100% 가점제였는데 이제는 60%가 지금 추첨제로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막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신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무주택자 하시기 바라고요. 60% 중에서 75%만 먼저 무주택자에게 생애 최초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활용하시고요. 무주택에서 1차 경합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나머지 25%에서 무주택 축점에서 떨어진 분들 그 사람 뭐하고 또 1주택자 모아가지고 25% 추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도 무려 30%의 추첨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청약은 운입니다.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할 수 있다고 너무 청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금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개발 투자 또는 재건축 투자 아니면 아파트, 갭 투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됐다라는 분만 참조하시고요. 청약도 활용하는데 참고하시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부동산 투자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옥석 가리는 방법을 좀 일러드렸는데요. 내가 옥석을 가려보고 이게 정말 옥석 가리기 한 게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 결혼 2년차 된 저희 딸이 있는데요. 네. 그 고민 상담으로 전화드렸는데 네. 지금 가양동 그 강나루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전세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7월에 뭐 2년 만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 지금 전세를 가야 할지 여기를 강나루 현대를 매수를 해야 할지 좀 고민스러워서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대신 연락을 주셨는데 2년 차 신혼부부가 되셨고 전세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걸 매수하느냐 아니면 전세로 조금 더 거주하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까지 한번 볼게요.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가양의 강나루 현대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차근차근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항상 결혼을 해도 고민. 내가 죽기 전까지 고민하는 거죠. 많은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잘 사는 게 효도니까 찾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잘 살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 신경 써줘야 되겠죠. 네네. 아까 그 아파트 이름이 어느 동이라고 그랬죠? 가양동. 가양동. 현대 아파트. 가양역 바로 옆이에요. 예, 가양동 무슨 아파트요? 강나루 현대. 강나루 현대. 네네. 예. 지금 현재 저기 마곡 쪽에 직장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요, 저기 딸은 상암동이고요. 예.
사위는 영등포역 쪽이에요. 아, 사위. 뭐 유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 편해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손주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올해 안 그래도 출산 예정인데 7월에 이사를 해야 돼서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이 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 사시는 데는 어디 사세요? 잠시요. 잠실. 네. 잠실에서 손주를 보러 오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네. 아파트 살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게 네. 그 이제 자녀가 이제 자녀 양육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일단은 출산휴가 받을 1년은 자기가 키우겠지만 네. 한 2살 때부터는 둘이 시청자님이 좀 봐줘야 되고 아무래도 따님이 엄마가 편해요 시댁보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요것만 해서 이제 내년에 아이가 출산을 하면 네. 그 손주한테 돈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살 때까지는 그냥 돈 좀 쓰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아이한테 쓸 돈 있으시면 뭐 있잖아요. 뭐 디귿자로 들어간 그런 마켓 가서 막 중고 사가지고 쓰고 네네네. 7살 네. 딱 이렇게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너 내가 엄청 잘해줬는데 너 언제부터 기억나니? 그러면 8살부터 기억나면 네 아들도 8살까지 그때부터 기억날 거니까 기억 안 나는 동안 돈 쓰지 말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 날 때 잘 써주고 좋은 환경에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 아파트가 네. 지금 현재 그 현대 아파트라고 말하지 마 그냥 얼마 자금을 갖고 계세요? 지금 3억 5천 있어요. 3억 5천. 네, 지금 전세 25평에 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전세 25평 살고 계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가 문제예요. 따님이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네. 낡고 그죠? 주차장도 안 좋고 허은 아파트 있죠. 그다음에 좁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나중에 부자가 돼요. 부자 연습이 되니까.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아파트 살다고 가다 보면 뭐 빌라나 뭐 오피 단독주택 이런 데 전세 살으라면 못 살거든요. 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전세 갭 투자했었으면 지금 최소한 2년 전에 샀으면 3, 4억은 벌었겠네요. 그죠?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아이가 이제 2살 될 때까지는 둘이 살다가 아이 키우면 살다가 이제 직장 다닐 때쯤이면 이제 잠실 인근 어디로 전세를 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힘들겠지만 영등포 또 따님은 상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좀 싼 데가 있는데 네. 요즘 그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보이는 게 여기 동서울 한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동서울 한양 아파트 제가 봤을 때 2억 정도면 갭 투자 가능할 거예요. 전세 끼고. 이게 얘가 어디에 있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 4년 있으면 재건축 들어갈 만한 아파트예요. 이게 그리고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쪽에? 여기 답심리 쪽에 있어요. 답심리. 아, 예.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도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3억 5천을 가지고 전세 끼고 사놓고 또 어디 가서 전세 살려면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조금만 지혜를 내놓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답심리역이 있어요. 네. 답심리역, 뭐 신담역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답심리 공원이 있고요. 여기에 동서울 한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여기 다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있거든요. 전농 다 들어서고 있는데 요 앞쪽 요 한 블럭, 두 블럭이 아직 재개발이 안 돼 있는데 요즘 동의서를 걷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앞에서 동의서를 걷고 아파트가 돼준다고 한다면 내가 재건축 들어간다면 동서울 한양은 숲을 끼고 있는 숲 권역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를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적고 재건축 가능성이 3, 4년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요거 하나 사놓고 본인은 조금 넓은 요즘 빌라들도 엘리베이터 다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하곡동 아시죠? 네. 하곡동 일대가 빌라왕 이런 굉장히 네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신 거 알죠? 네네. 그래서 이쪽이 전세 월세가 좀 낮습니다. 아, 그래서 깨끗한 빌라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요. 빌라 왕이 터졌으니까 전세 사기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이제는 전세 사기가 왜 발생이 됐냐면은요. 시세가 3억인데 우리가 보통 시세로 가게 되면 전세 1억 5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슨 뭐 보증이다 뭐 감정이다 해가지고 3억짜리를 3억 5천씩 보증 막 감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전세를 3억짜리를 갖다 전세를 하는 이상한 제도. 뭐 있잖아요.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거 있죠. 네.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짜고치기 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더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빌라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양동이나 네. 화곡동이나 사는 건 똑같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네. 차라리 월세를 거기서 사시고 손주가 뭐 예를 들어서 1살 이때까지는 따님이 키우다가 직장생활 다시 복귀할 때 그래도 아이가 2살에서 5살 하려면 매일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누군가 봐줘야 되니까. 네. 그때는 어머니 우리 할머님의 좀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좀 멀고 고생스럽다고 잠실 쪽에 와서 새를 살고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해놓은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7, 8년 내다보고요. 7, 8년 내다보고 입주할 거 한다. 그러면은 아까 건대 입구역 뭐 이런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네. 저는 기왕이면은 돈이 있을 때는 아파트를 먼저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따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신혼부부인 지금 이 젊은 상황에서는 다세대에 좀 거주하면서 몸테크를 하더라도 아파트 갭 투자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그때는 자녀분이 직접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 딸이 네. 광명 19역에 호반 서밋 네. 거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15평인가 3구제곱미터하고 네. 4구제곱미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청약해가지고 그거를 매수해도 되는지 그거를 투자 목적으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자녀분 대신 좀 연락을 주신 건데 자녀분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지역이 광명 19역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호반 서밋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39제곱미터나 49제곱미터를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궁금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좀 네.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따님이 이제 지금 몇 살이에요? 32살이요. 32살이요? 네, 나이가 32살이면 다 어른인데 네, 본인이 직장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꼭 상담 받아 보시라고 하고 전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광명이 나중에 광의적으로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광명 19역이라고 하셨죠. 네. 10단지하고 8단지가 이제 재건축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뭐 30제곱미터 하고 또 몇 제곱미터요? 49제곱미터하고 2개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2개를 투자 목적으로 산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뭐 영어로 대답해 드릴게요. 네. NO, NO. 사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파트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주거용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월세를 좀 받고 싶고 여기 광명은 이게 바로 가산과 구로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도 지금 싸요. 여기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월세 소득을 좀 누리겠다. 이건 네. 소형 아파트도 초소형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초소형 아파트는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은퇴 세대분들이 아파트 하나 살고 소형 아파트 월세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한테는 맞아요. 아파트 있고 이런 거 사가지고 월세 받기는 좋아요. 근데 따님은 이제 32세 한참 아파트를 성장시키는 종류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정도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7, 8천밖에 없어요. 뭐는. 얼마요? 7, 8천밖에 없어요. 7, 8천밖에 없으세요? 네. 예. 예, 7, 8천 가지고는 저는 일단 광명 19역 사라고 할게요. 일단 매입. 이건 왜 또 값이 달라졌냐면은요. 네. 아파트 살 정도면 돈이 한 2, 3억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예. 네. 7,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이 30제곱미터와 49제곱미터를 지금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 이제 뭐 무이자든 유이자든 중도금 대출 받아서 3년 내다보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매입하라고 하세요. 지금 광명이 지금 현재 광명하고 성남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입주장이라 가격이 싸거든요. 네. 딱 2, 3년 지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5%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 대신 따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네. 딸아, 너는 네 나이에는 네. 요 물건이 적절치가 않으니까 열심히 돈 저축하고 해가지고 팔아서 좀 좋은 데로 갈아타기 바란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에 안주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예, 19역 좋습니다. 앞으로 19역. 근데 근데 39제곱미터를 사야 될지 49제곱미터가 더 나을지 그건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금액은 저는 부족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좀 부족하면은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라도 사구를 먼저 하세요. 사구를요. 예, 예. 사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광명 재개발, 광명 뉴타운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1구역, 12구역 네. 얘들이 이제 입주하는 물량으로 좀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 시기만 극복하면 가격이 네. 오른다. 지금 8단지, 9단지도 재건축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다 입주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학군 좋아지겠죠? 네. 이미 가산과 구로가 있으니까 직주 근접 지역이죠. 그동안 반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빈곤층이 있을 정도로 노후 주거지였는데 다 아파트로 바뀌니까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7, 8천이라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더 투자할 만한 데는 더 괜찮은 데는 없겠죠? 일단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가지고 헤매느니 요거 네. 아파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첫 번째로 도전해 보시고 또 성공하신 후에 그 다음 투자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화성 봉담의 이편한 세상에 거주 중인데, 네. 작년에 연말에 서울의 재개발 그 모아타운을 하나 샀어요.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화성 봉담의 이편한 세상 거주하고 계시면서 작년 2022년 말에 모아타운 관련된 재개발 투자 물건을 하나 매수하셔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되신 건데 그래서 이제 3년 안에 매도를 어떻게 좀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봉담은 주거용이시겠네요. 네. 지금 현재 남편 직장 위치는 어디신데요? 남편은 수원이에요. 어디요? 수원이요. 수원 가깝네요. 네. 우리 자녀분들은 지금 몇 살이죠? 아이 하나만 있고요. 26이에요. 대학생. 26세 아들. 네. 우리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요?
저는 주부예요. 남편 수원 근무하시고 지금 봉담 이 편한 세상. 봉담이 최근에 새 아파트들 공급했고 위치는 좋은데 가격이 오르는 듯 하다 꺾어지면 또 다음 가격 상승기까지 오는데 답답하고 되게 힘들어요. 네. 그냥 주거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네. 지금 서울의 모아타운 어디에다가 사놨죠? 저기 대표님 방송 보고서 예. 거기 응봉동이요. 응봉동이요? 네. 예. 응봉동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봉담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응봉동이 많이 올라요. 예, 그렇죠? 응봉동이 몇 배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응봉동 투자하셨던 여기 응봉동 괴담이 있어요. 네. 여기가 세대 수가 많아서 뭐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것은 초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짜들. 초짜들은 아파트 건축 이후에 프리미엄에 대해서 상상력이 없어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네네. 부동산 투자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봉담에 그다음에 응봉에 어떤 동네를 했더니 봉담에는 세대 수가 1000세대가 있고 같은 땅에 이렇게 똑같은 땅에 응봉에는 1400세가 있다고 할게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났더니 봉담은 약 500세대가 일반 분양이 돼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좀 적고 응봉은 100세대만 해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봉담은 추가 부담금 1억 나오는데 응봉은 건축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추가 부담 3억이 나왔다고 할게요. 2억이 더 나왔죠. 네. 그랬더니 33평 아파트가 봉담은 지금 얼마예요? 시세가? 30평대요. 예. 30평대에는 지금 내려서 한 4억대 정도 할 것 같아요. 4억대라고 할게요. 4, 5억 한다고 할게요. 예. 응봉동은 아파트 지어지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응봉동은 25평이라고 하면은 거의 15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15억 정도만 잡아볼게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봉담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받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 한 4억 되겠죠. 네. 추가 부담금 해가지고 내 거 걸릴까 해서 1억 더 냈다고 할게요. 응봉동은 분양가를 뭐 여기 추가 부담금 해가지고 내가 한 7억 했다고 할게요. 그럼 얘에서 7억에서 15억 빼면 8억 벌었죠. 네. 4억에서 4억 5억 갔다고 할게요. 1억 벌었죠. 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에서 팔아먹는 거 하고 건축비 따지는 그런 물리적 계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사고 나서 건축에서 프리미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봉천 여기 그 응봉동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응봉동 갖고 계시고 그다음 이건 지금 현재 저기 그 봉담은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어요? 여기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6억까지 갔다가 아니 지금 산 거 대비 시간 없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처음에 매매한 가격에서요? 예.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 1억 5천 정도요. 예, 그러면 한 2, 3천 더 싸게 해서 팔았다가 전세 살아도 되니까 일단 비과세 만들고 매각하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는 잘하셨으니까 그 투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기간 내에 매도하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시도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오후인데요.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